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고니쌤, 양혜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출 문제 내지는 수능을 대비한 수능 연계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울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업할 내용은 EBS 2021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수능 완성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완성 문제집은 앞에 내는 단원별로 쭉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 또 그 예상 문제 또는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5회로 마지막 뒷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 실전 모의고사 1회 페이지로는 102쪽입니다. 102쪽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고 공부하면서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1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제는 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죠. 자, 주어진 조건을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의 분권화 그랬죠. 의사결정의 분권화. 이 분권화라는 것은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분산시킨다는 의미죠. 이 분산시키는 것은 A보다 B가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B가 자연스럽게 이것은 정보사회가 되겠고, 자, 여기서 B는 정보사회, A는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1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서 자, 지식과 정보가 중시된다. 지식과 정보를 중시했으니까 산업사회보다는 이것은 정보사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A보다는 B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2차 산업이 비중이 증가해서 자,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 했으면 이것은 정보사회보다는 산업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 그래서 이것은 역시 B가 아니고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 사이버 공간이니까 정보사회의 특징이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A보다는 B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4번 다품종 소량의 생산 방식. 다품종이란 것은 다양하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들만이 갖고 싶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산업사회보다는 정보사회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가에 들어가면 가는 산업사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죠. 이것도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5번. 이거 좋은 선지네요.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 자,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빈도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는 이 대의제 민주정치보다 사람이 개개인이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이니까 이것은 정보사회가 되면 훨씬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정보사회에서는 이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하죠. 직접 개개인이 들어가서 투표장에 가지 않고도 자기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직접 민주정치가 실현 가능성이
훨씬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죠.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 있습니다. 사회 실제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 반면에 사회 명목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조보다는 개인의, 개인과 개인의 이익 이런 것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사회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은 사회 구조보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B는 사회 뭐가 되겠어요? 명목론이 되겠죠. 사회. B는 사회 글씨가 사회 명목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을 더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사회 명목론. 반면에 아니요 했으니까 A는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사회 실제론. 그러면 자, 주어진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회 실제론이죠.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한다 라는 얘기는 개인을 더 강조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명목론인데 여기는 A는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B는 사회 명목론이죠.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본다.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사회를 더 강조하고 있죠.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회 실제론이니까 이것은 A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사회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사회 제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 제도. 사회 제도를 강조하면 이것은 사회를 더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되겠어요. 반면에 B는 개인의 의식, 개인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개인의 의식 개선을 중시한다. 개인을 더 강조하면 이것은 명목론이 되겠죠. 그래서 명목론을 강조한 것이니까 이것은 명목론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니을을 보겠습니다. 가에는 가에 들어갈 내용은 A는 예 했고 B는 아니요 했으니까 가에는 사회 실제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회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 그랬네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가 그 말은 개인보다는 훨씬 더 사회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회 실제론이 그랬으니까 가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적절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일탈이론입니다. 자, 제시문을 볼까요?
범죄자 또는 일탈자는 그 사람이 실제 무슨 일을 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규정받고 있는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되는가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죠. 뭐예요? 낙인 이론이 되겠죠. 이것은 낙인 이론.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나, 급격한 사회 변동. 자, 사회가 변동하는데 기존의 가치와 규범이 힘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정립되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드루겜 이야기죠. 드루겜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이것은 드루겜이 말한 아노미 이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보겠습니다. 차별적인 교재에 따른 학습을 그랬어요. 학습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것은 차별 교재 이론이 되겠죠. 차별 교재 이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강조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 교제 이론도 되고 또 하나는 이 낙인 이론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꼭 좀 알아두세요. 상호작용, 그러면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모두에 둘 다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되었습니다. 자, 3번. 일탈자가 되어가는 개인의 내면적 과정, 스스로 지금 일탈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죠. 이것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은 지금 가가 낙인 이론이니까 가와 나는 가와 달리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죠. 달리가 아니고 오히려 가는 그래야 되겠죠. 4번 가나는 즉 낙인 이론과 아노미 이론 모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바로 낙인 이론만 해당된다. 가에 해당되는 이론이죠. 가나 모두 아니고 낙인 이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책으로는 낙인 이론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신중한 평가 맞는 얘기죠. 낙인 이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죠. 함부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겠죠. 자, 드루켐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한다. 사회 규범에 어떤 정립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통제력을 강화시키면, 규범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면 그게 해결 방안으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사회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 같은 대규모 사회에서는 분업과 노동인구의 유동성이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침식해 왔다. 이 때문에 A의 자리에 B가 들어서게 된다. 자, 먼저 A는 있네요. A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부로서
무엇인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본능적 의지, 자연적 의지가 사회 질서 내에 내재하는 동기로 존재한다. 자, 본능적 의지, 자연적 의지 했으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공동사회가 되겠죠.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회를 우리는 지금 본능적 의지, 자연적 의지라고 얘기하죠. 자, 반면에 B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여 특정한 목표, 어떤 목표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합리적 의지로 특징 지어진다.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으니까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익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특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A는 공동사회, B는 이익사회이다. 그러겠죠.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 것이 그런 집단이 공동사회이고,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은 이익사회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공동사회의 예로는 가족. 맞죠? 공동사회의 예로는 가족. 맞습니다. B의 예로는, 이익사의 예로는 회사를 들 수 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맞는 선지네요. 3번. 비공식 조직은 공동사회, 공식 조직은 이익사회에 해당한다.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반에서 여러분들끼리 만들어 놓은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 놓은 뭐 친목 집단이랄지 동호회랄지 이런 것은 비공식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공식 조직도 사실은 이익사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 어떤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은 우리 각각의 자기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사회에 해당됩니다. 5번. 개인의 증거 집단은 A. 공동사회가 될 수도 있고 B. 이익사회가 될 수가 있다. 증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우리가 사회 집단 중에서 자신이 이 어떤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 우리 개인들의 증거 집단은 공동사회일 수도 있고 이익사회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성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갑의르 관점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서 옳은 것은 옳은 설명을 말이죠. 갑을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감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능론이나 또는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갑. 하나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도 산업사회의 필수 요소인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양육과 가사는 여성이 담당하고 남성은 외부 활동을 하여 생활비를 획득하는 등 더 공격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봤어요. 즉, 이 갑은 가족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간의 기능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갑의 관점은 이것은 그렇죠. 무슨 관점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갑은 기능론적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갑은 기능론. 자, 을을 볼까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듯이 남성에 의해서 여성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되고 착취당해 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착취와 지배가 가부장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가정, 교육, 직장에서 간행으로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가족 내에서도 남녀 간의 불평등하게 그런 구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남녀 간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은 갈등론이 되겠죠. 그래서 을은 갈등론, 갑은 기능론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기억. 갑의 관점, 기능론은 남녀의 역할 분화, 즉 남녀의 역할, 기능이 정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 특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 을의 관점은 즉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 내에서 특정 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대립, 갈등 구조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을의 관점도 맞는 것이죠. 디귿,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남녀 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자, 거시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기능론이나 갈등론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했어요. 달리가 틀렸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갑과 을 모두 그래야 되겠죠. 모두 거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니을, 갑과 을의 관점 모두 남녀의 역할 분화가 사회의 집단 전체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전체의 합의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기능론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 관점 모두가 아니고 갑의 관점만 전체의 합의에 따른 기능론적 관점이 되는 것이고 을의 관점은 이 기능론적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글에 A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네요. 배번은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합리적 사고와 함께 사회 조직의 형태로 A가 등장한다. 자, 근대 산업 사회에서 등장한 사회 조직이니까 이것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것은 관료제라고 하죠. 우리가 근대 산업 사회에서 등장한 것이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이것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베버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 베버는 A가 산업사회에 필연적이고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기계처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조직으로 작동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게 부작용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계처럼 우리 인간이 기계처럼 효율성만 일만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것이 여기서 나타나겠죠. 베버는 관료제 안에서는 개인의 목표된 작업의 효율적 확인 안수라는 조직 목표에 밀려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적게 된다.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지배적이다. 그렇죠. 관료제는 이괴서열화가 굉장히 강조하죠. 이괴서열화가. 그래서 유괴서열화로서 위에서부터 어떤 결정이 되거나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면 아래쪽에서 쭉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맞죠? 즉 관료제는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가 있죠. 그것에 따라서 일 처리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수행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요. 3번 디귿.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적합하다. 처음에 산업사에서 나온 관료제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그렇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 되겠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죠? 리을. 조직의 유연성이 커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다. 그런데 관료제는 조직의 유연성이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 운영이 경직되어 있죠. 경직제. 유연성 이거 잘못됐습니다. 유연성이 아니고 경직성. 좀 딱딱해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다가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2021학년도 수능 연계교재이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몇 번 선생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여튼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지금까지 옷깃을 세우는 남자 꼬니쌤 양혜곤이었습니다. 안녕.